잠깐 이제 아마존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약간 잠깐 살짝 오해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데이터가 매직으로 설명할 때 꼭 아마존을 얘기해요. 데이터가 매직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약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 보시면 아마존이 굉장히 시장의 완전한 강자예요. 미국의 전체 시장에서 온라인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어, 리테일 마켓에서 6% 정도를 얘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얘들이. 그런데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 얘들이.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객을 이해하고 뭐 데이터를 활용했다. 그리고 구매 패턴을 이용해서 상품을 추천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 왜? 상품을 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보면 약간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존은 2010년도 전에는 어땠냐면 미국에서 물건을 서부에 있는 사람이 동부에 있는 물건을 주문하면 한 2주 걸렸어요. 근데 물건이 오는 게 트럭에서 수십 번 옮겨져서 와서 실제 물건을 받아보면 쓰레기가 돼 있어요. 거의 박스가 다 박살나 있어요. 워낙 멀리서 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2010년도쯤부터 아마존이 배송 혁신을 한 거예요. 이 동네 근처에다가 배송 센터를 지은 거죠. 쿠팡이 똑같이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배송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틀 만에 투데이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세컨데이 딜리버리.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거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어땠냐면 물건을 주문하면 물건을 많이 주문하면 당연히 배송비를 깎아주거나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배송비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더 많이 계속 많아지니까 더 무거워지니까 기가 막힌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얘들이 뭐 프라임 멤버십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상당수가 지금 프라임 멤버십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데 실제로는 미국이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악마의 M&A를 하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는 여기 다녔던 회사들 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이 다이퍼스타콜만 내가 되게 유명한 기저귀 파는 기업이에요. 근데 기저귀 파는 기업이 어 워낙 잘하고 있었어요. 거의 마켓에서 거의 최고로 잘 나가던 기업인데 뭐 우리 애 키울 때도 여기서 이제 기저귀를 사서 키웠는데요. 어느 날 이제 아마존 여기다가 회사를 팔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존이 싫어 우리 안 팔래. 이거 제일 잘하는데 왜 팔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존이 다이퍼스닷컴이 망할 때까지 1년 넘게 계속 싸게 판 거예요. 이거보다 더 싸게. 항상. 그래서 결국에 다이퍼스닷컴 문 닫았어요. 토이잘러스 같은 데가 좋은 예죠. 토이잘러스는 아마존 입점을 안 했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에 거기 토이잘러스가 망했잖아요. 한국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장난감 파는 데였는데 그거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로컬에 가서 장난감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다 아마존이지. 네,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데이터를 활용한 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결국에. 결정을 준다거나 이거 한국에는 똑같은 건데 잘 팔리는 물건을 갖고 추천하고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많이 팔리는 물건,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파는 거예요. 지금 잘 팔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잘 팔고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미국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아마존에 그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베이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예인데 이베이시 2014년도에 1빌리언에 일본의 라쿠텐 아시죠? 라쿠텐.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라쿠텐이 1빌리언에 샀어요. 샀는데 최근에 찾아보시면 이 기업이 지금 이베이시 그 매출이요. 4빌리언이 넘어가요. 지금 몇 년 사이에. 4빌리언. 이게 뭐 하는 데냐면 물건을 내가 사면요. 여기 이베이닷컴을 통해 가지고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사면 내가 커미션을 받아요. 일부는 이베이시 먹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아마존에서 그 똑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웹사이트가. 그러면 웹사이트가 있으면 아마존에 있는 특정 물건들을 내가 올릴 수 있게 내 광고 창을 만들어서 광고를 해줘요. 아마존 광고를. 그러면 이 아마존을 통해서 그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하면요. 그 아마존에 커미션을 이렇게 줘요. 여기서. 아마존에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니까 우리 조금 요즘에 말하는 뭐냐면요. 어, 그, 그
요즘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뭐 그 아프리카 TV에서 보면 그 프라핏 쉐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광고비 광고 쉐어해 주잖아요, 광고비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에요. 근데 이걸 하고 나서 아마존 저도 옛날에 이걸 잠깐 스타트업할 때 이걸 붙였었는데요. 한 달에 정말 조금 열었는데 진짜 돈 100만 원 그냥 막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돈이 들어와요, 진짜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리고 여행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여행 사이트. 카드 만드는 거나 여행 사이트. 여행 사이트에서 이걸 많이 붙여요. 이런 서비스를. 그러면 여행 사이트에서 내가 여기 통해서 여행 사이트를 예약한다거나 하면 여러분도 그런 게 가능하겠죠. 여기다 예약한 다음에 여행 사이트를 여기 통해서 하게 되면 커미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시스템인데 궁극적으로는 얘들이 아마존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 아마존 광고를 하게 됐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데이터나 이런 거는 좋지만 실제 그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에 맞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람 시장 사이즈를 늘리고 마켓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아이디어. 그러니까 뭔가 킬링 피처가 딱 있어야 그걸 통해서 커지는 거지 갑자기 데이터만 맹신한다거나 뭐 시장만 맹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